금융회사들의 경영자 인선이 그야말로 난맥상입니다.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외부 입김이 거센가 하면 법정 리스크가 있는 CEO가 경영에 부담을 주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금융회사 수장들 차기 인선 움직임 아주 활발하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회추위 열고서 후보를 3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NH농협금융하고 또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도 회추위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NH농협은 11월 14일 지난달이었죠.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지주 회장을 포함해서 은행장 등 계열사 수장들 인선 절차에 들어갔는데 NH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이면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달 초쯤이면 차기 후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확인 결과 아직 회추위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지만 손태승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고 또 3월 열리는 주총 소집 통지 최소 30일 전에 임추위를 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전에 1차, 2차 숏리스트, 롱리스트를 확정해야 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달 말이나 늦어도 1월 초쯤에는 임추위가 가중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 우리, NH 이렇게 세 곳의 회장 임기가 올해 말이나 또 내년 3월에 종료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5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장들의 경우에도 신한의 진옥동 행장하고 NH 권준학 행장 그리고 12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두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하나은행 박성호 행장의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인선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신한금융 쪽입니다. 오늘 12월 8일에 사회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최종 회장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천된 회장 후보는 회추위 이후 열리는 전체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고요. 또 내년 3월에 신한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서 차기 회장으로 정식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일단 신한금융지주 업계에서는 조용병 회장 연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제대로 추진했다는 점에 있어서 연임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 회장은 지난 6월이었죠. 채용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4년 동안 끌어왔던 상당히 긴 재판이었는데 드디어 그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고요. 또 임기 동안에 신한리츠운용 설립했고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라이프와 이지손해보험 등 각각 계열사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쳤고요. 또 실적 부문에서도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뛰었습니다. 때문에 재임 기간 사업 다각화 부분이라든지 수익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도 연임에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연임과 함께 나오는 얘기가 부회장직 신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조직 체계에도 좀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장만 있고 부회장 없고 사장 없고 부사장이 좀 비정상적인 형태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장 아래 바로 부회장 직급이 신설이 되게 되면 향후 이 후계구도뿐만 아니라 사업별 책임성도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글로벌 부문하고 퇴직연금 부문 그리고 고객자산관리 사업을 총괄할 부회장 직급 신설이 강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회장 직급이 신설이 되고 나면은 비은행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다. 라고 업계 안팎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뿐 아니라 나머지 금융사들도 연말 인사를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해봤습니다. KB금융의 윤종교 회장 임기는 내년 11월까지. 업계 안팎에서는 윤 회장의 1년 추가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2014년 KB 내분 사태를 조기 수습한 데다 KB금융을 리딩뱅크로 발돋움시키는 것은 물론 주가 부양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윤 회장에게 남은 과제는 글로벌 사업 부문. 만약 업계 예상대로 윤 회장이 내후년까지 직을 맡을 경우 KB금융은 해외 사업 격차 좁히기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KB금융은 4조 4,09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신한금융을 앞섰지만 해외 사업 부문 순이익에서는 신한금융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이 내년을 끝으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 일찌감치 양종희와 허인, 이동철 등 3명의 부회장 체제를 구축해놓은 가운데 후임자는 이들 중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금융은 어떨까? 올해 3월 취임한 함영주 회장은 취임 후 첫 사장단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선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성우 하나은행장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로 무리 없이 연임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은영 하나증권 사장의 경우에는 현재 하나금융 글로벌 총괄 부회장직도 겸하고 있는데 함 회장이 부회장 1인 체제로 계속 유지할지가 변수입니다. 금융업권에서는 이은영 사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증권사장을 연임할 것이란 관측과 부회장직만 맡아 글로벌 사업 부문에 매진할 것이란 전망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카드, 핑크, 하나벤처스 등 계열사 CEO들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함 회장이 혁신과 체질 개선을 위해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반면 손태승 회장 사태로 향후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진 우리금융, 그리고 윤종원 행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낙하산 인사로 시끌벅적한 기업은행은 앞서 세계의 금융지주와 달리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KB금융과 하나금융의 인선까지 전망해봤습니다. 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지금 법적 리스크 문제를 이제 관리를 못하면 당국의 간섭에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당국의 간섭, 우리금융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손태승 회장 법적 리스크 때문에 차기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고등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들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라임 사태 관련해서 이 손태승 회장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됩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연임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손 회장이 가처분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다시금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당국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면서까지 과연 연임에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손 회장이 예상대로 물러나게 된다면 후임 회장 후보에 외부 인사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소위 말하는 외압이라든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인사에 당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당국도 그렇고 금융권에서도 그렇고 외압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은 그렇지도만은 않거든요. 사실 뭐 금융위에서도 그렇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렇고 은행들 수장들 불러놓고 간담회를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열었습니다. 예.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물론 시장 리스크 점검 차원도 있었지만 지배구조, 투명성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금융지주들 차기 회장 인선할 때 지배구조 문제들 투명하게 관리해라. 예. 그리고 후보들 추천할 때도 투명성을 기해라라는 것이 당국의 주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융지주라든지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게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금융뿐 아니라 지금 기업은행 역시도 외풍 논란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현 윤종원 행장 임기가 내년 1월이거든요. 예. 연임 포기 의사를 지금 밝힌 상황인데 나 연임 안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것이다라는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정은보 전 금감원장 비롯해서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중소기업 은행법을 보게 되면요.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도 실제 낙하산 논란이 상당히 끊이질 않았었는데 실제로 최근 20년간 내부 출신 행장이 누군가 봤더니 3명밖에 없었습니다. 조준희 행장, 권선주 행장, 그리고 김도진 행장뿐이었는데 나머지는 모두 관료 출신이었고요. 또 취임 때마다 때문에 관치 논란이 상당히 부풀어졌었고 네. 낙하산 논란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관치금융 문제 지적한 게 몇십 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농협도 지금 회장과 은행장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손병환 NH농협금융주주 회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모두 이달 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추위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14일에 임추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동을 했고요. 또 이달 초에는 차기 인선에 대한 윤곽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손 회장이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반인데 이전에 이제 4대 김용환 전 회장하고 5대 김광수 전 회장이 각각 2+1, 2년 임기 마친 다음에 1년을 더 연장을 했었거든요. 예. 예. 때문에 지금의 손 회장도 1년 더 연임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농협 금융 지주는 특성상 농협 중앙회와 정치권의 입김이 적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새 정권과 코드를 맞춘 인사가 후보로 떠오르지 않겠냐라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산업이 공직자들 자리 보전용으로 존재하는 한은 뭐 해외 진출, 아시아 금융허브, 초대형 IB 이런 거 꿈도 못 꿀 일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